자, 주차장은 농사를 짓는다 치고, 왜? 농업은요, 단위 면적당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올렸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더 넓히지 않는 한은 농업에 대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땅이 이제 넓어지니까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되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사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동차 소유는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뭐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지금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요, 그만큼 도대체 뭐가 어떤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진짜로. 되냐 안 되냐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소유를 금지시키려면 헌법을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정하게 돈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요, 달라요. 여러분들,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런 얘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는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프랑스나 독일의 여당을 보시면은 사회기독교당, 사회민주당 이름이 그래요. 뭐냐면은 유럽은요, 헌법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죠. 공리주의.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게 사회주의고요.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유럽은 소유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던 핀란드의 칼라타시마라는 도시가 있죠. 신도시거든요. 그거는 조그만 신도시인데 그 도심지 안에는 차를 못 갖고 들어가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자기 집까지 자율주행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걔네는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참어 할 수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은요, 노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와 관련된 노조, 그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있어서 노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일본은 행정부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일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진짜 놀랬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되게 놀랬던 게, 일본이 유선 인터넷망이 발달이 안 됐던 게, 유선 인터넷망을 깔려면 도로에 깔아야 되잖아요. 전봇대에다 그 선을 얹어야 되는데, 그 선 하나 얹는데 3년 걸린대요. 행정 절차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나라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답이 없고, 우리나라는 자, 헌법을 바꿉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빨갱이! 이러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유발하발이라는 학자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행할 수 있는 데는 북한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북한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테스트 베드이자 하게 되면 북한이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레벨 5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에서 올해부터 레벨 5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3단계까지 있고요. 4단계는 내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5단계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떠나갖고 쉽게 말해서 보험에서 벌써 저기 하는 거면 기술 개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정보통신 기반으로 한 기술이 쭉 발달이 되면서 사회에서 그걸 수용하고 말고 하는 부분들, 왜? 사회적인 대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 러타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배워보셨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학자들이 예상해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워낙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 쉽게 말해서 상상력. 그래서 지금 생각이라는 게 되게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전에 생각이라는 게 이슈가 돼갖고 서점에 가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쭉 들어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싱킹인데요. 보통 이제 디자인 싱킹 하면 디자이너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뭐 thinking like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차별화된 사고체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일하고 있지만 회사에 있는 부서들을 쭉 보면요. 어떻게 해요? 디자인팀은 굉장히 감성적, 비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생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근데 기업에서 디자인 부서 외에는 모두 다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요구해요. 제가 델모티 있을 적에 마케팅 팀에 있을 적에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월간 디자인을 1년 정기 구독한다라고 했을 적에 자, 이 책을 1년 동안 정기 구독하는 게 실제로 디자인 개발에 얼만큼 되는지 숫자로 계산해서 보고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논리적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상품계획과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만들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디자인 싱킹 그거든요. 자, 그런 논리적인 싱킹과 감성적, 비이성적인 싱킹 두 개를 섞어서 쓰자거든요. 섞어서 활용해보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례랑 관련돼서 얘기한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솔직히 굉장히 재미난 사례거든요. 뭐죠, 이거? 세탁기죠. 세탁기 위에 손빨래 하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에서 어떻게 했냐면, 와이셔츠, 목대 이런 거 보면은 소비자들이 한 번씩 그 부분만 빨고 세탁기에 넣는데, 어디서요? 딴 데 가서 들고 저기에서 저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떠냐면, 실제로는 이제 삼성에서 인도에다가 저렇게 해서 대박이 났거든요. 인도를 보니까 세탁기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손빨래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손빨래는 해. 대신 탈수기 있죠. 그걸 넣어가지고 굉장히 싸게 팔아서 삼성에서 인도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한 거긴 한데, 이게 또 국내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삼성 내에서도요, 과거 같았으면 이게 과연 통과할 수 있을 아이디어인가? 왜? 자, 이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적에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하라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삼성 같은 대기업은 얘기를 해요. 예측 불가. 실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플립 Z 있죠? 플립 Z가 작년에 해서 올 초까지 물량이 모자랐어요. 왠지 아세요?
삼성전자에서 예측을 못했어. 물건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업에서 제조업 운영할 때 미리 예측을 해요. 그 예측 숫자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부품이랑 생산 일정 다 그걸 맞추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춘 거야. 왜? 대박이 났거든요. 삼성에서 예측한 것보다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올 초까지 그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중요하게 됐다. 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돼요? 나왔지만 이거는 실제로요 굉장히 대박 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망했어요. 네, 망한 사례고요. 어떠냐? 운전자석은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운전자는 이 차를 봤을 적에 이 차는 쿠페야. 하지만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세단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처음에 등장했을 적에 미국에서 언론에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와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린 못했지? 근데 시장에 딱 나왔을 적에 그냥 막 판매 자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꼭 소비자한테 더 좋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논리적 방법과 상상력,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 싱킹이 이슈가 된 거는 아까 전부터 같은 맥락이지만 물건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요? 고르게 되는데 자기의 취향껏 고른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의 취향껏. 근데 하나 이제 얘기되는 게 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시대가 바뀌면 그게 이제 몰 개성화로 갈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율주행 자동차. 내가 소유를 안 하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거 나오죠? SF 미래 영화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옷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옷 다 똑같이 입고 다니고 똑같은 차가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도 돌이켜 봤을 적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긴 한데 우선 4차 산업혁명에서 디자인 싱킹 얘기를 했는데 뭐냐? 직관적 사고 딱 보면 이거 뭐죠?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네. 바나나 우유예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거는 60초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하려면 일일이 보면서 계산하고 뭐 하고 해야 돼. 머리 아프죠. 네, 이런 것들이 분석적 사고.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직관적 사고에서 유추법, 분석 사고에서 가설 추리법 이런 것들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추법은 관계가 없는 걸 그냥 해서 새롭게 보이게 하는 거,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칼갈이에요. 칼 가는 거고. 근데 연상되시는 게 있죠? 사자입. 예.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왜 저거예요? 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관점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칼갈이 해봤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찾아보시면 10,000원이면 사요. 근데 이런 건요?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래요. 같은 값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병따개요. 그냥 가면 주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병따개 하나 갖고 간다고 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네? 왜? 이 카스를 그냥 주는 거니까. 근데 알레시에서 나온 병따개거든요. 이거 하나에 5만원이에요. 모양만 바꿨을 뿐인데. 근데 저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기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깔때기 있죠? 이런 깔때기 하나가 피노키오 모양을 했다 하는 이유만으로 깔때기 하나
일반 깔때기는 1,000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34,000원, 3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이게 이제는 디자이너들한테 요구되는 거거든요. 가축법, 셜록 홈즈 추리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추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실 거예요. 무슨 뭐 CSI 범죄 관련된 영화 보면 여기에 이미지들 엄청 붙어있고 막 빨간 실로 뭐 해가지고 결국 얘가 범인이야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때 생각하는 방법이 가설 추리법이에요. 직관적 가설 추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팩트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추리를 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지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재미난 거 이런 이제 CT 기계 있죠. 했더니 어린애들이 이 CT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발버둥 쳐서 막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CT 기기가 있는 방, 그러니까 아동병원 이런 데서는 아예 이 안을 아이들 놀이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CT 찍으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해적선 놀이터 가볼까? 라고 해서 가고, 요 옆에 이제 대기실 같은 게 있잖아요. 대기실에 이거 미니 장난감이 있어요. 애들한테 갖고 놀게 하고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너는 지금 CT 기계를 찍는 게 아니라 해적선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해적선 있고 뭐 우주비행사 이런 식의 버전들. 이건 국내 사람입니다. 이게 위에는 국내 사람인데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에서 그때 이제 예전에 미소금융이라고 소상공인들 돈 빌려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나라에서 대기업들이랑 같이.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 솔루션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이러한 세탁소를 현대카드 디자인 센터에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런 거랑 비교해서 저게 어디를 가겠냐 이거예요. 같은 값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 모습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책상과 의자를 바꿈으로써. 에버랜드 사파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 도입한 회사고요. 사파리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게 거의 뭐 70년대부터 있던 컨텐츠예요. 근데 변한 게 없죠. 육식 동물들이 있는 차로 구경하는 거. 시대가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 컨텐츠에 대한 식상함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육식 동물 있는 거 옆에 초식 동물 사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초식 동물 있는 데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육식 동물들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해서 섭취를 할 수 있지만 초식 동물들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이 있는 환경을 똑같이 재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육 양용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원래 예전에는 강의할 때 여기다 이제 제 사진을 넣었는데 뒷산에 좀 빼라 그러더라고요. 네, 하도 이상하다고. 근데 초식 동물이니까 어때요? 굳이 창을 닫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린 안내하시는 직원분들이 풀로서 기린을 유도해요. 그럼 기린이 목 쑥 들어와서.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영화 그런 괴수가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린이 혀가 되게 길고요. 혀가 거의 제 다리만 해요.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로스트밸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왜? 못 보던 컨텐츠를 보여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새로 컨텐츠를 어떤 걸 만들었냐? 스페셜 투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육사와 함께 5인, 맥시멈 5인까지 한 차에 타고 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사파리도 있고 아까 봤던 로스트밸리도 둘 다 있거든요. 시간도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사육사가
닭을 4등분한 거 2양동을 갖고 와요. 그래서 직접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자가 쇠창살을 하나를 두고 그 밖에서 닭 4분의 1 조각을 뼈를 부수는 소리와 함께 먹으면서 사자가 날 쳐다봐요. 쇠창살이 없었으면 저 닭이 아니라 내 팔이나 내 머리가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들은 꼬챙이로 사자의 코를 찔러서 사회수한테 혼났어요. 네. 전 솔직히 굉장히 겁났거든요. 저 사자가 들이밀면 어떡하나. 근데 실제로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 초에 어떻게 했냐면 이 페라리한다 사파리 버스를 바꿨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파리 버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창을 넓혀갖고 계속 문제가 된 게 애들이 못 본다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랑 사자랑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혔어요. 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에버랜드에 있는 입사 동기, 그러니까 그룹 연수 받을 때 다 계열사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얘기 들어봤는데 난리가 아니었대요.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사육사들 다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들이 이거 깨고 들어가서 하나 무는 순간 이제 에버랜드는 문 닫아야 되거든. 예. 그렇게 이제 좀 위험하고, 예,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진짜 무서워요. 냄새도 엄청 고약하고. 예.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 얘기긴 한데, 예.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숫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솔직히 비즈니스 필드에서 숫자로 막 욕을 해요. 도대체 몇 퍼센트 좋아지는 거냐. 근데 제가 봤을 적에 디자이너들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유용권 4만원에서 6만원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로스트밸리나 사파리는 공짜인데 사파리 스페셜 투어를 하는 거는 20만원. 이걸 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